쓸모아. 내 인생에 이렇게 질투나는 곡선을 본 적이 없다. 한국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벤 화이트가 한국의 그래프를 보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첫 환자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증가수가 현재 기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난 하루 동안 2만 명이나 추가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확산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현저히 줄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는 마스크, 인공호흡기, 인력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며 환자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였지만 31일 기준 터키에까지 밀리며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로 급격한 증거를 막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확산되는 것을 막기도 했지만 환자를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치명률이 낮고 주변 유럽국들과 전혀 다른 수치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런 수치를 보이는 데는 뛰어난 의료 시스템 때문이라거나 숨을 거둔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독일은 아무리 환자를 잘 치료했어도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0일 기준으로 독일의 환자 수는 66,885명으로 한국의 7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최근 요양원 등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치명률도 2배로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에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하며 한국형 모델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따르지 않은 중요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 모델에서 몇 가지를 빼도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자신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기를 들며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따르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독일은 무증상자를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독일은 한국과 같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인물이 속한 전체 그룹과 의심 증상자를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주당 30에서 50만 회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검사했던 독일은 이제 하루에 20만 회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은 한국과 같이 휴대폰 위치 정보를 감염자 동선 추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은 휴대폰 추적은 법에 부딪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은 앞장서서 한국처럼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내각회의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독일의 자유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의 유력 정치인들이 개인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자 수가 7만 명을 향해 가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독일에서는 다시 이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디벤트는 이 법안은 상당히 신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슈판 장관은 이렇게 해야 한국처럼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되고서야 독일의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독일 보건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사용이 출구로 고려될 수 있다며 국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마스크 착용이 감염 위험을 낮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내 상황이 악화되고 이웃나라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의료 선진국으로 한국의 조치를 벤치마킹하려 했지만 흉내만 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보건부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풍이 언제든 독일에서도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 폭풍은 독일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독일은 현재 인공호흡기가 완비된 2만 5천 개의 중환자 병상을 갖고 있지만 1만 7천 명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한계에 부딪히며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독일은 100기를 들고 늦었지만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방역 모델이 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진단키트와 의료장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핀란드의 샘플을 받아서 분석하는 프로젝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없자 가장 신뢰할 만한 한국에게 18,000개의 샘플을 보내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검사 비용은 핀란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지만 핀란드는 경제적 손실액을 감당하는 것보다 한국에 의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한 의대 교수는 최근 사태에 휘청되는 의료 강대국을 보며 한국이 그동안 선망했던 의료 강대국도 별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태 전만 해도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병상수, 국가장비, 외래 방문 횟수 등
모두 2배에 달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폭발하자 한국은 가용할 병상이 있었고 의료진들도 평소 상당 건수를 소화해본 경험이 있기에 세계가 놀라는 1일 1만 5천 건 검사량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과하다고 지적받은 것들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 미국, 영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